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주변 공기를 바꾸는 힘. 플라톤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말로 덮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존을 떠들며 지탱하려 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압니다. 소리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걸.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끝없이 말한다. 이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빠르게 번지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책임이 따라오고 그 무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죠. 플라톤이 경계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남을 위태롭게 만들며 침묵이 필요한 자리에 소음을 가져오는 것. 그 모든 것을 경계한 겁니다. 예컨대 첫 번째,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 많은 이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큰 소리로 떠들며 동기부여를 받으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계획은 타인의 관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잘 되고 있어? 라는 말이 격려처럼 다가와도 실은 압박이 되곤 하니까요. 말로 꺼내놓은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순수한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했던 선행을 말하는 것. 선행은 조용할수록 오래 남고 드러낼수록 희미해집니다. 남몰래 베푼 따뜻함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맑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대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나를 좋게 봐달라는 숨겨진 기대가 담기기 쉽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의 본질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는 당신의 내면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을 가장 깊이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죠. 침묵은 때때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됩니다. 그건 누구를 눌러 이기는 힘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게니까요. 당신 곁에 조용한 사람이 있다면 가끔은 그의 침묵을 존중해 주세요. 그 안에는 말보다 깊은 사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를 말하는 순간 지혜는 떠난다. 지혜는 말로 옮기는 순간 희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 한 개처럼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마는 것처럼요. 플라톤은 지혜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설명보다 존재감으로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이 너무 길어질 때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 안에 스스로 잘난 척의 그림자가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지혜는 흡수가 아니라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를 증명하려 애쓸수록 그 지혜는 가벼워지기 쉽다는 것을요. 지혜는 조용히 비추는 별빛과도 같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그대로 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 별빛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죠. 지혜도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울림. 그게 진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로 보여주려는 유혹에 더 쉽게 빠집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쌓아온 생각들,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 이제는 그것들이 남들에게 의미 있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플라톤은 말없이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지혜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묻히는 것이라 했으니까요. 묻히는 것이라 했으니까요. 예컨대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묵묵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침묵이 더 오래 깊게 스며들게 됩니다. 조언보다 더 큰 조언이 있다는 걸 플라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일수록 내면은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란 결국 아는 체 하지 않는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모르는 척 웃으며 넘기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 단단함. 그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말로 꺼낸 지혜는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의 지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만의 영역으로 남게 되죠. 3. 갈등을 말로 풀려 할 때 생기는 일. 갈등이란 흔히 말로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믿음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말이 감정을 가라앉히기보다 종종 더 큰 불씨를 만든다는 거요. 우리는 갈등 상황에 놓이면 일단 설명하려 듭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혹은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은 자신의 편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진심보다 방어를 먼저 부르고 방어는 다시 공격을 낳으며 결국 말은 갈등의 벽을 더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감정의 순간에 내뱉은 말은 영원히 남는 상처를 만든다. 화가 나 있을 때, 마음이 서운할 때, 억눌려온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종종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는 갈등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지혜라 보았습니다.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차라리 침묵함으로써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왜 말 안 해? 라는 말보다 그래도 들어줘서 고마워 라는 한마디가 갈등을 녹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말의 설득보다 마음의 기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말이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침묵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결코 쉽게 깨어지지 않으니까요. 갈등의 순간, 말은 진실을 말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감정에 배설이 되기 쉽고 상대에겐 방어 본능만을 자극합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오히려 가장 정중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엔 나는 아직 화가 나 있다는 의미도 담기고 지금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신호도 포함되죠. 중요한 건 이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언어의 무게를 재는 시간. 그 다음에 꺼내는 한마디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해결하려다 관계를 더 엉키게 만듭니다. 그럴 바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만 있어주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깊은 대화의 시작이니까요. 4. 가정사 말하지 않을수록 단단해지는 것.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로 꺼내는 순간 낯설어지곤 합니다. 플라톤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처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겪은 갈등, 서운함, 혹은 괴로움은 밖에서 누군가의 공감을 받음으로써 위로받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플라톤은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2번 상처받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정사는 말하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이에게는 그저 관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반응 속엔 이해보다는 평가와 판단이 더 쉽게 스며듭니다.
그렇기에 한 번 퍼진 가정 이야기는 당신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 침묵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외부 시선에 닿는 순간 그 고유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충돌, 오래된 상처,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이해들이 얽혀 있죠. 그런데 그 복잡한 것을 간단한 말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본질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웃는 얼굴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가정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죠. 그 침묵에는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플라톤은 그런 침묵을 존엄한 침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연민도 상대에 대한 원망도 담지 않고 그저 현재의 삶을 온전히 지키려는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당신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당신을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일수록 조용히 묻어둡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은 언젠가 닿는다고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비밀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다뤄야 한다. 비밀이란 말,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도 무거운 단어입니다. 플라톤은 비밀을 단순한 정보나 감춰야 할 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신뢰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딘가 불편함이 남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말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끔은 그 비밀이 나를 무기 삼아 유혹해 오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비밀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사람의 마음이 더 깊을수록 그 안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여겼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건 당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을 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자신의 비밀보다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더 경계했습니다. 그건 단지 말실수가 아니라 신뢰 자체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란 본디 함께 묻어야 할 것이지 누군가가 가볍게 꺼내 검토받을 대상이 아니니까요. 또한 그는 스스로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건 역시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값싸게 노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쉽게 자기 안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 순간을 견디는 힘이 진짜 자아를 지키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진짜 깊은 신뢰는 말 없는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자연스레 따라붙으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그가 지킬 수 있는 침묵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 말은 곧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짜 지혜라는 뜻이기도 하죠. 비밀을 지킨다는 건 그 비밀이 담고 있는 마음까지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 침묵은 누군가의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조용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6. 말수가 적을수록 강한 사람. 말이 적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종종 궁금해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웃지 않는지, 혹은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닌지. 하지만 플라톤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이 많다는 건
감정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목소리를 높이는 자를 주목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죠. 하지만 그런 사이사이 조용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지만 굳이 그것을 말로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말은 순간을 밝힐 수 있지만 침묵은 사람을 남기게 한다는 걸요. 플라톤은 말이 적은 사람에게서 내면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논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힘입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모두가 말하라고 압박할 때조차 묵묵히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고 말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다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의 범위와 영향력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기 없는 전투에서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기도 하죠. 모두가 말다툼 속에 지쳐 있을 때 묵묵히 바라만 보던 한 사람이 관계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고 무능이 아니라 통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싸우기보다 머물 줄 알고 말하기보다 들어줄 줄 알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자신을 품을 줄 압니다. 그 고요한 단단함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에서 오는 거죠. 세상은 시끄럽고 말은 넘쳐납니다. 그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거슬러 오르는 것만큼 어렵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플라톤이 말한 진짜 강한 자였습니다. 7. 침묵이 주는 내면의 자유.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조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이 비워지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플라톤은 그 조용함 속에서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은 말을 할까요? 설명하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억울할 때, 그 순간들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은 말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드러납니다. 플라톤은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지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대부분 타인을 의식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 평가, 반응. 이 모든 것에 맞춰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갇히게 되죠. 말을 줄인다는 건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말을 기대할지 그 모든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조용한 자유가 내면을 숨쉬게 만듭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공간을 만듭니다. 그 안엔 질문이 머무르고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내면의 가장 깊은 사유가 머무는 공간이다. 그 말은 곧 말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말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인식하는 어떤 기운에서 옵니다. 그 조용한 울림은 아무 말도 없이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침묵은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는 타인을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 질문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걸 영혼의 깊이라 불렀습니다. 그 깊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무게를 지녔죠. 말을 줄인다는 건 단지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서 비로소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8. 침묵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조용한 사람에게서 묘한 위압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존재감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람들을 침묵을 무기로 삼는 자라 불렀습니다. 침묵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건 자기 내면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힘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한 침묵의 미덕을 넘어 심리적인 기선 제압으로도 작용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자꾸 추측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조용함은 어쩌면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침묵은 그래서 무기가 됩니다. 모두가 말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죠. 그는 흐름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의 조건이라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정리하고 침묵으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힘. 그건 지식보다 감각이고 지휘보다 공감입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의 말까지 유도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상대는 어색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엔 본심도 불안도 망설임도 담기기 마련이죠. 침묵이 가져오는 이 유도성은 어떤 질문보다 깊은 대답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태도이며 상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람들을 말에 지지 않고 말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말의 세계 바깥에서 움직이며 자신의 무게를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증명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닫힌 의미를 가지지만 침묵은 해석을 남기죠. 그 모호함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9. 말이 적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진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웃고, 자주 설명해야 끈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플라톤은 정반대의 길을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진다고요. 관계가 진짜 단단해질 때는 말이 많을 때가 아니라 말이 줄어들 때입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서운하지 않고, 짧은 한마디에도 깊은 온기가 흐를 때, 그건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이자 침묵이 견디며 쌓아온 믿음입니다. 플라톤은 관계란 말로 다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견디는 시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마음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 그때부터 관계는 비로소 중심을 갖게 된다고요. 말을 많이 하면 관계는 넓어집니다. 하지만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넓은 관계는 금세 퍼지지만 깊은 관계는 오래 묻혀야 향이 올라오죠. 그건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엔 슬며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랜 침묵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을 줄였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더 오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내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덜 말할수록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꺼낼 수 있고 그 안에 숨어있던 마음도 드러나기 마련이죠. 관계는 결국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침묵은 듣는 태도 중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말없이 머물며 말없이 공감하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 그것만큼 마음을 깊게 움직이는 일도 드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침묵으로 사랑을 보호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커지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10. 말의 끝에서 시작되는 삶. 플라톤은 침묵의 끝에 진짜 삶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야말로 인간은 진짜 존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요. 말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는 그 다리 위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누구의 시선인지, 누구의 기대인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말을 반복하는 건지, 혼란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죠. 플라톤은 말의 끝자락에서 침묵을 권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세상 밖으로만 뻗어있던 말들을 걷어들이고 마음속으로 되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말이 아닌 감각으로 삶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밖으로 흐르는 강이라면 침묵은 안으로 스며드는 빛이다. 그 빛은 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둡던 내면에 천천히 조용히 깊게 스며들죠. 그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를 비추게 됩니다. 삶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 당신의 감정들, 당신만이 아는 어떤 마음들은 아무리 정확한 언어로도 완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삶은 말 뒤에 숨어 있고 그 말을 멈춘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힘입니다. 그동안 외부에 쏟던 시선을 걷어들이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하고 조용히 묻는 시간. 그 물음 하나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감정은 정돈되고 기억은 맑아지며 관계는 가려지고 삶은 새롭게 정렬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마지막으로 전한 철학입니다. 말이 멈출 때 존재가 시작된다고요.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준비이고 절제가 아니라 개화이며 포기가 아니라 귀향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침묵 속에 당신을 담아두는 일입니다. 누군가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느끼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플라톤의 침묵 철학, 이제 당신 삶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